하시죠. 네. 네, 저 오늘 제 발표 주제는 볼륨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주제고요. 그동안 교수님들은 뭔가 데이터를 얻고 3D 볼륨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상에 렌더링하는 부분을 제가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많은 예제들을 보여주셔서 약간 보이긴 하지만 렌더링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시술이나 수술 같은 걸 계획하기도 하고 수술생 결과를 이렇게 확인해 보기도 하고요. 이 CT 뭐 이런 영상들이 의료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이런 결함을 검출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그걸 해결하는 여러 가지들이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이런 렌더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비주얼라이제이션, 볼륨 렌더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볼륨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어떤 2D 이미지를 뽑아내는 것을 볼륨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크게 이제 서피스 렌더링, 흔히들 알고 있는 볼륨 렌더링, 다이렉트 볼륨 렌더링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마 그 공지된 제목은 요 소제목으로 되어 있을 거고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피스 렌더링을 통해서 하는 방식은 이런 볼륨 데이터를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볼륨 데이터 안에는 뭐 저희가 이제 뭐 사람 몸을 예로 든다고 하면 스킨, 뭐 뼈 이런 다양한 서피스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어떤 특정한 서피스를 뽑아내서 그것을 렌더링을 하는 방식이 이제 서피스 렌더링을 통한 볼륨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래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렌더링을 하는데 그거에 맞는 어떤 서피스를 추출함으로써 렌더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개념들이 이제 아이소 밸류, 아이소 서피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특정 뭐 스킨이라든지 이런 스컬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특정한 컨스탄트 밸류 되어 있을 거고 그 컨스탄트 밸류를 아이소 밸류로 하고 그 아이소 밸류가 있는 모든 로케이션에서 서피스를 추출을 하면 그게 아이소 서피스가 되고 이거를 통해서 렌더링을 하는 것이 이제 서피스 렌더링을 통한 렌더링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래 여기 렌더링이라는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 렌더링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3D의 어떤 씬을 2D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프로세스 자체를 렌더링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인풋으로 버텍스 리스트와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프리미티브 정보를 주면 화면상의 어떤 픽셀 정보를 뽑아주는 이런 렌더링을 하고 이제 이거 저희가 이제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파이프라인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 버텍스와 프리미티브 정보를 우리가 CT에서 뽑아낸다면 기존에 이미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렌더링을 할 수 있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피스를 추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가장 쉽고 그냥 널리 알려진 방법이 마칭 큐브라는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큐브를 하나씩 뜯어내서 거기서 서피스를 만들어내면서 앞으로 나간다 이런 식의 이름을 지어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볼륨 데이터, CT 데이터가 어떤 격자 무늬의 볼륨 복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하나의 큐브를 뽑아서 이 8개의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서피스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복셀에 해당하는 점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텐시티 정보들이 있고요. 이 인텐시티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앞에서 뭐 아이소 밸류라고 했던 스컬이라든지 뭐 스킨 이런 정보에 해당하는 아이소 밸류를 지정해주면 어떤 그 밸류에 의해서 어떤 거는 이제 안쪽에 해당하는 밸류가 되고 어떤 건 바깥쪽에 해당하는 밸류가 돼서 그 밸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서피스를 추출하게 되겠죠. 이 8개의 복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256가지 종류의 서피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한 점을 이런 로테이셔널한 시메트리라든지 이 반대로 되는 리프렉티브 시메트리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큐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서피스 종류가 총 15개가 됐고 이 15개의 인덱싱을 통해서 바로 이제 서피스를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마다 각각의 밸류가 굉장히 다를 텐데 그 점 간의 이제 값의 관계를 통해서 이 특정한 위치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위치를 다 모든 큐브에 대해서 다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서피스를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추출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든데 한번 추출을 하고 나면 렌더링 자체는 너무 쉽기 때문에 계속 빠르게 렌더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추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뭐 이렇게 자세하게 뭐 우리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굉장히 많은 서피스 정보가 필요하고 폴리곤 정보가 필요하고 대신에 이제 이걸 만드는 데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줄여나가는 뭐 서피스 메쉬, 뭐 심플리피케이션, 데시메이션 이런 방식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지오메트리 정보를 잘 보존을 하면서 삼각형 개수를 줄일까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쉽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굉장히 다양할 때, 뭐 스킨을 갖다가 뼈를 갖다가 이런 할 때마다 다시 서피스를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잘 많이 하는 게 세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그 바이너리 볼륨으로 서피스 렌더링을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뭐 0, 1 이런 값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서피스를 굉장히 잘 추출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잘 추출하기 위한 연구들이 또 있고 그래서 뭐 일단은 바이너리 볼륨에서 서피스 추출하는 것은 제로 아이소 서피스라고 부르는데 뭔가 이 안쪽 영역에 해당하는 거는 뭐 1, 바깥쪽 영역에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 1로 놓고 0에 해당하는 그 라인을 찾으면 이제 서피스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이너리 볼륨의 서피스를 찾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방식이 뭐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바이너리 볼륨을 뭔가 스무딩을 해서 0, 1 뭐 이런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컨티뉴어스한 값을 갖도록 경계해서 필터링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뭐 아니면은 그 메쉬를 익스트랙트 할 때 그 주변 정보를 이용해서 그냥 단순한 엑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에 따라서 어떤 건 더 동일하게 어떤 거는 코스하게 이렇게 익스트랙션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일반적인 메쉬 익스트랙션 방법을 쓰는데 메쉬 자체를 필터링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해가지고 그 바이너리 볼륨에서의 서피스 렌더링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우시안 필터를 3D로 13x13x13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점점 크게 할수록 뭐 당연히 부드러워지겠지만 뭐 정보가 많이 손실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뭐 이 메쉬 자체를 익스트랙션하는 것을 뭐 잘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양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변하는 부위에서는 뭐 마침표를 더 많이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서피스를 이렇게 부드럽게 추출할 수 있어요. 마침표 알고리즘은 그런 경우에도 잘 이렇게 토폴로지 같은 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보면 동그란 거나 이렇게 뭐 볼륨이 있는 거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라인 구조라든지 에어웨이 같은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마침표로 하면 잘 되나요? 막 서로 인터커넥션도 있고 막 캐비티도 있고 이런 거. 일단 뭐 이거 아마 뭐 구멍이 뚫린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 또 그래서 마침표 말고 그거를 좀 쪼개서 뭐 안에를 사면체를 여러 개 넣을 수 있잖아요. 네. 튜브 안에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는 방식들이 있고요. 마침표는 이제 가장 단순한 방법이고. 이제 마침 큐브 처음 나온 마침 큐브는 그런 이제 캐비티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디셔널 그걸 보완하는 어드밴스 마침 큐브가 몇 년 뒤에 나왔죠. 그래서 익스트라 케이스 저기 14케이스인가 15케이스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익스트라 케이스 몇 개 더여가지고 오더를 조정해서 캐비티가 안 생기는 맞춤 큐브가 나왔고요. 이제 토폴로지는 아주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지오메트리컬 이슈가 좀 있어요. 이렇게 이쪽 큐브에서 나온 이점이 저쪽 옆 큐브에 나온 이점하고 이그젝트 매칭이 돼야지 한 점으로 인식돼서 이렇게 지오메트리컬하게도 하나지만 토폴로지컬하게 한 점으로 인식이 돼야 나중에 여기에 빛이 안 될 거잖아요. 해석을 하든 뭐 하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뉴메리컬 에러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아주 똑같은 점을 이제 인접하는 맞춤 큐브에서 꺼내지를 못해서 그 점을 이제 맞춰가지고 집어이면 토폴로지 이슈도 거의 없는데 어찌됐든 지금 프랙티컬리 저희가 이제 맞춤 큐브 꺼내서 메쉬 인티그리티를 보면 약간 문제가 있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요즘에 인공지능을 가지고 세그멘테이션 많이 돌리는데 세그멘테이션을 보면 인공지능 세그멘테이션이 아주 매끄럽거나 하지만 이렇게 토폴로지컬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캐비티가 있거나 이런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서피스 서피스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을 돌리니까 이상해진다는 거죠. 구멍이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막 이런 것들 해결을 잘 못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에서의 문제인데 아 그런 거예요. 다 마침 큐브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된 거에 서피스를 얼마나 잘 만드냐 잘 이슈는 거니까. 그렇고 이제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저희가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 뭐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만 뜯어내면 나머지 뼈는 그냥 원래 볼륨에 있는 거고 내가 강제로 뜯은 부분은 아주 일부잖아요. 100분의 1도 안 되고 뭐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 부분만 바이너라이제이션 돼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같이 해서 있는 거는 원래 파샬 볼륨을 이용해서 예쁘게 뽑고 이 바이너라이제이션 된 부분만 얘가 찾아서 뭐 저런 방법을 하든 뭐 스무딩을 걸어서 하든 없는 파샬 볼륨 만들어 하든 이렇게 하는 게 아이디어할 것 같긴 한데 뭐 세그멘트에서 어디가 잘려 있는지는 그냥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피스 렌더링과 볼륨 렌더링을 다 알게 되면은 서피스 렌더링을 할 때 그 서피스 렌더링한 그 위치 정보를 저장을 해서 볼륨 렌더링을 할 때 그 위치 정보랑 서피스 정보랑 볼륨 렌더링 정보랑 세 개를 이용하면 그 슈퍼임포즈로 이제 렌더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 뭐 그런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건 바이너라이제이션을 우리 세그멘테이션 하면 바이너라이제이션 마스크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 바이너라이제이션을 한 본질적인 이유는 그 보도의 한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 때문에 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바이너라이제이션 된 다음에 이제 그걸로 3D 모델을 만들면 저렇게 이제 벽돌 쌓는 모델이 나오는데 그거 근데 실제로 1000분의 1 말고 나머지는 파샬 볼륨 오리지널 영상을 그대로 써도 맞춤 큐브가 잘 도니까 바이너라이제이션 한 부분만 뭔가 블러를 걸어서 이제 하는 게 더 리저너블하지 않냐 원래 영상 아무래도 바이너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다시 스무딩을 걸으면 원래 영상에 가깝게 뭔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정확히 CT 그 자체를 못 쓰니까 그냥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볼 만한 가치는 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메시 자체를 잘 만들어보는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이건 자세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런 앞에 있던 이런 그림들이 이제 정말 동그랗게 한번 보거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다이렉트 볼륨 렌더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다이렉트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유가 아까 그 서피스 렌더링과 상반되게 어떤 서피스를 추출하지 않고 바로 볼륨에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다이렉트 볼륨 렌더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볼륨 데이터를 이렇게 어떤 RGB 컬러와 오페시티 컨트리뷰션으로 변환을 해주는 이런 펑션을 통해서 이런 랩이 나오고 얘를 이제 컴퓨팅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볼륨 자체가 어떤 발광을 할 수 있는 어떤 덴서티를 가지는 파티클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얘를 바라봤을 때 이 파티클들이 어떤 라이트 인터액션을 통해서 우리 눈에 도달하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파티클이 어떤 그 빛을 트랜스포트 할 때 어떤 특징을 피지컬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식에 의해서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파티클링은 뭐 어떤 이렇게 빛을 내보낼 수도 있고 어떤 빛이 들어왔을 때 흡수를 하고 들어온 것보다 더 적게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주변 파티클들에 의해서 이렇게 산란이 일어난 다음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나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산란이 되면서 이 들어온 방향 말고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빛이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모든 특성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실제 우리 리얼에 있는 거랑 비슷한 렌더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다 모든 거를 다 하게 되면 굉장히 당연히 계산이 오래 걸리니까 보통은 이제 이 흡수와 발광 이 두 개의 에미션 앱소션 모델을 가지고 렌더링을 하고요. 요즘에 나오는 다른 볼륨 렌더링 연구들은 이 전체를 다 사용하되 어떻게 더 메모리랑
빠르기를 더 잘할까 이런 연구들이 이미 많이 돼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개만으로 되어 있는 정도로만 아셔도 이제 볼륨 렌더링을 좀 이해하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니셜 앱소션 모델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이 식 자체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이제 어떤 여기 이니셜 여기 이 백그라운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 그런 어떤 이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만드는 식이고요. 이니셜 인텐시티가 중간에 이제 그런 흡수가 없다고 한다면 모든 광원이 다 이제 다 돌아가게 되겠죠. 근데 중간에 이제 어떠한 파티클들에 의해서 흡수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레이가 이제 점점 가면서 빛이 줄어드는 형태로 눈에 도달하게 되겠고요. 중간중간에 뭐 이게 백그라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우리가 많은 파티클들이 있으니까 그 파티클들에 의해서 액티브한 이미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 액티브한 이미션들이 이제 도달하게 되고 어떤 다른 이런 앱소션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색깔 값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레이 정보가 이제 온 방향에서 온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화면에서 볼륨 렌더링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에서 이제 뭐 여기 이 식 자체는 중요하진 않은데 이런 개념들이 중요해서 이 식을 가지고 왔는데 옵티컬 뎁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빛이 들어와서 흡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거리를 이제 옵티컬 뎁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옵티컬 뎁스가 길면 길수록 트랜스페어런시한 그 파티클이 되는 거죠. 약간 이게 상반된 관계를 가지는 그래서 오페크한 트랜스페런시가 매우 작은 오페크한 물질일수록 옵티컬 뎁스가 짧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식을 그 트랜스페런시로 다 변환을 해서 만들면 이런 식이 되고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제 이 인테그랄 식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눈에서의 얻는 그런 RGBA 값을 갖고 싶은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트랜스페어런시라는 값과 이 뒤에 있는 텀을 칼라 컨트리뷰션이라는 것으로 치환을 해서 이 어떤 특정한 우리가 인터벌에서의 그 라이트 트랜스포트를 보게 된다면 이게 이제 곱하기 더하기의 식으로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이전에까지 있었던 빛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빛은 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러한 식이 곱하기와 덧셈의 식이 돼서 이 식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렌더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 보통은 이제 이게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일정한 간격을 가지는 피스, 뭐 동일한 피스와이즈 컨스탄트한 펑션을 가지는 걸로 해가지고 렌더링을 하고요. 뭐 이게 이제 당연히 뭐 어떤 경우에는 화질이 안 좋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뭐 얘를 이 그래프의 기울기에 따라서 어디서는 넓게 어디서는 좁게 이런 방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게 컨스탄트가 아니라 최대한 얘를 맞추려고 하는 방법을 한다거나 이런 어프로시메이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으로 하는 그런 렌더링 방식은 이제 피스와이즈 컨스탄트 펑션이라고 가지고 하고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하기와 곱셈의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눈의 방향에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또는 저도 뒤에서 오면서 더하고 곱하고를 하면 이제 식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에 따라서 백투 프론트, 프론트 투 백, 프로포지팅 식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식을 간단히 이용을 하면은 이제 볼륨 렌더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뒤에서 오면 얼리 레이 터미네이션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그 당연히 얘를 요즘에 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컴포지팅이라고 해서 저희가 덧셈, 곱셈 이런 걸로 표현했는데 그 식을 어떻게 변환을 하냐에 따라 저희가 다양한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앞에 봤던 이런 이미션 엽소선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얘를 잘 어큐뮬레이트하면 우리가 어떻게 잘 정의하면 원하는 이런 어떤 부분은 트랜스페어런트 해가지고 안쪽에 모델가 보인다거나 이런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걸 어큐뮬레이트 한 건 아니고 가면서 어떤 맥스 값을 찾아간다 하면은 뭐 이렇게 저희가 그 조형제를 넣은 그런 CT 영상에서 그 혈관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레이를 지나가면서 이 그냥 덴시티 값을 평균을 내가지고 이러한 엑스레이 영상을 넣을 수 있고
특정한 방향에서 의사팔로메트리 같은 치과의 영상을 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또 이런 프로젝트를 해봤었는데 이제 어떤 회사의 지하 커뮤니티가 있으면 실제로 거기에 이제 파노라마를 찍었을 때의 궤적을 만약에 안다고 한다면 그 궤적을 통해서 얻은 그런 에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CT를 뭐 이렇게 파노라마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오메트리 정보만 있으면은 다양한 엑스레이로 이제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뭐 서피스 렌더링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게 어떤 특정한 값에 해당하는 ISO 밸류에 해당하는 서피스를 뽑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 컴포지팅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도 똑같이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를 써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 값을 만나게 되면은 거기서 가장 오페크한 그 서피스를 그리게 함으로 인해서 서피스 렌더링과 비슷한 효과를 이제 볼륨 렌더링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 구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볼륨 렌더링의 가장 큰 어프로치는 오브젝트 오더랑 이미지 오더가 있다 이런 얘기 항상 책에 나오거든요. 오브젝트 오더라는 거는 이제 오브젝트가 실제로 어디에 컨트리뷰션 하는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미지 단을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뒤에서 오면서 얘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미지 플레인에 어디에 컨트리뷰션 하는지를 이제 계산을 함으로 인해서 앞에 시합이 뒤에가 레이캐스팅이 뭐 이게 쉬압도 할 수도 있고 뭐 픽스처 베이스도 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이제 뭐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레이를 쏘면서 이 픽셀 컨트리뷰션 하는 곱셈을 찾아서 걔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그런 계산 속도라든가 이런 건 더 빨리 할 수 있는 뭐 다른 그런 액셀레이션 그런 어프로치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것보다는 이게 이제 더 메모리 좋게 쓰고 빨리 되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는 많이 써졌었는데 이런 이유가 나오는 게 이거는 이제 GPU 메모리가 적을 때 이걸 많이 썼고 지금은 이걸 쓰진 않죠.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만 알고 사실은 요거를 써서 이 레이를 더 촘촘히 하면은 뭐 더 좋은 화질의 구성을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오브젝트 오더가 이제 수학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은 텍스처 베이스드 볼륨 렌더링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서피스 렌더링과 이제 맞물려서 설명을 하기가 좋아서 어떤 우리가 볼륨 렌더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런 프록시 지오메트리가 없이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 입력한 텍스처를 이제 어떤 사각형 폴리곤 슬라이스로 뽑아가지고 거기서 텍스처 매핑을 해서 걔를 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텍스처 베이스드 볼륨 렌더링. 이게 이런 게 나왔던 게 이제 GPU 메모리가 적었을 때 하는 방식이고, 근데 이 텍스처를 통해서 하는 게 2D냐 3D냐에 따라서 이제 2D 텍스처 베이스드냐 3D 텍스처 베이스드냐 이렇게 나오는 식이고요. 이제 원래 있는 그 그래픽 파이프라인에서 볼륨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2D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게 X, Y, Z 방향의 2D의 슬라이스 스택을 세 가지 종류가 X축으로 되어 있는 X축으로 되어 있는 슬라이스, Y축에 있는 Z축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그 우리가 어떤 시선 방향을 가지고 렌더링을 할 때 가장 그 시선 방향에 가까운 각도로 되어 있는 X, Y, Z 중에 하나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렌더링을 하는 거죠. 서브 복셀이나 인터폴레이션 같은 걸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그냥 한 장 단위의 인터폴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장과 장 사이에 장과 장 서브 사이는 이제 그냥 볼륨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있는 이제 블렌딩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그 아까 그 컴포지팅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로컬 커버처가 이제 스무드한 거는 아주 커버처가 많은 데는 각각 똑같이밖에 안 되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당연히 이제 슬라이스가 그 슬라이스 적게 하면은 이런 엔티 엘리싱이 생기게 되는 거고, 엘리싱이 그렇게 생기는 거고, 또 이제 방향 이게 듬성듬성 있으면 이렇게 프로젝티브하게 갔을 때 이 거리가 달라지니까 실제로 그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없게 되고, 또 이제 이거를 이제 가장 가까운 각도에 있는 것만 얻다 보니까 얘를 돌리다 보면은 저랑은 갑자기 X축에서 Y축으로 변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깜빡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안이 이제 3D 텍스처를 사용을 하는 건데 텍스처 자체는 3D고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단면의 블렌딩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시선 방향이 바뀔 때마다 그거에 맞는 그 폴리곤을 새로 만들어줘서 하는 형태입니다. 앞에 있는 거는 이제 그냥 사각형을 하는 거고 얘는 이제 폴리곤은 이제 방향에 맞춰서 세모가 됐다가 네모가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보자. 여기까지는 이런 게 있었다, 역사이고 이런 사실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그 이미지 오버 방식이어가지고 이미지 플레인에서 어떤 레이를 쏴서 여기에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겠다 하는 이런 점들을 찾아서 이 점들의 컨트리뷰션을 다 더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미지 RGBA 값이 되는 거죠. 또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쭉 다 레이를 다 더했었는데 사실 여기 실제로 오브젝트가 있는 부분만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건 당연할 것 같은데 이런 신기한 방법이 있다라고 연구해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렌더링을 보통 할 때 앞면, 뒷면 렌더링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앞면을 그릴 때는 여기 위치를 정하고요. 뒷면을 그려라 하면 여기 위치가 그림 그려주거든요. 그때 이건 또 렌더링을 보시면 이게 심오한 무엇이 있는데 이게 렌더링을 하면은 저희가 삼각형 리스트를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렌더링을 하는데 그거를 다 렌더링을 하면은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면 뒷면 상관없이 모두 다 그릴 것이냐 앞면만 그릴 것이냐 이런 모션을 통해서 이제 앞면만 그리면 이렇게 카운트 클라와이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계 방향으로 정의를 하겠다라고 미리 정의를 해놓으면 시계 방향으로 된 거로 보이는 애들은 다 앞면이고요. 시계 방향이 뒤로 가면 반시계 방향이잖아요. 반시계 방향 되는 뒷면이 생각하고 안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개선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미 저희 렌더링에 거기에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방식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큐브를 그리는데 앞면만 그려라 하면 요 면을 그리는 거고요. 이쪽 봤을 때 뒷면만 그려라 하면 요 면을 그리는 거예요. 또 옵션은 이제 앞면 그려라, 뒷면 그려라, 둘 다 그려라 이렇게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앞면과 뒷면을 그리면 근데 그 트라이앵글을 내시면 이제 사실 앞면 뒷면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영상 뭐 3차원 영상이라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메시를 만들어요? 이건 메쉬는 아예 큐브로 만듭니다. 바운딩 박스를 렌더링.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걸 하는 이유가 이 네모 삼각형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통해서 여기 시작점과 끝점을 잡고 싶은 거예요. 레이의 시작점과 끝점을 잡고 나머지 앞에는 다 빈 공간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3차원이니까 3차원 박스를 네, 3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3차원 이런 3차원 그런 우리가 저런 CT를 렌더를 하고 싶다 하면 그에 딱 맞는 이우르게 큐브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아이 위치랑 이미지 플랜에 다 네. 다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고 뭐 테트라 헤드랄 뭐 이런 뭐 이렇게 메시 형태로 아니요, 그냥 아니. 박스예요. 박스예요. 네모 되는 사각형 뭐 6개라든지 아니면 삼각형으로 12개, 6개, 12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 사각형이 그려지는데 우리가 그 사각형을 조장하지는 않아요. 사각형을 그릴 때 이 GPU가 렌더링을 할 때 이제 또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 때 각각마다 이제 3차원 공간상에 뎁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차원 공간상에 이렇게 막 오브젝트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림을 그릴 때 앞에 있는 것만 그리는 거예요. 뒤에 어차피 얘가 오펙하니까 안 보니까 이게 약간 투명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복잡한 게 들어가는데 오펙하다 그러면 안 그리니까 이 그림을 그릴 때 항상 뎁스 버터라는 게 있어서 내 위치를 얘가 여기다 이렇게 저장을 해요. 만약에 이게 앞뒤가 다양하게 막 아무 손으로 온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보고 얘가 지금 그림보다 뒤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뎁스 오더링을 해서 삼각형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앞에 있는 게 앞에 보이게 그리는 그런 뎁스 버퍼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퍼를 이용해서 얘를 그릴 때 뎁스를 저장해라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좌표가 저장돼요. 2D. 그 다음에 여기도 2D로 이 방향을 봤을 때 저장하는 그 목록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XYZ가 RGB로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이게 좌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뒷면, 앞면을 그려서 뒷면, 앞면을 그리면 앞에서 뒤로 가는 레이가 나오는 거죠.
벡터가. 그래서 이게 벡터가 돼요. 그래서 이 시작점과 벡터를 알 수 있고 끝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걸 정보가 결정이 되면 이 점부터 이 벡터 방향으로 쭉쭉 가면서 어떤 특정한 일정 간격으로 가면서 샘플링을 해서 걔를 여기다 컨트리뷰션 시켜나가는 방식을 하는 게 이제 레이 테스팅이고요. 이 패러렐 퍼스펙티브 다 되는 거예요? 네, 잘했어요. 요거 네,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레이 캐스팅이라는 방법 자체가 오래 걸리는 이유가 GPU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영상이 있는 영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레이를 가면서 읽으면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하는 방식이 이제 뒤에 나오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레이를 써가지고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어큐뮬레이션 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페시티가 점점 늘어나는 방식으로 렌더링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오페시티가 1이 되면 사실은 그 뒤에 있는 건 다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페시티를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스레시홀드 0.95 이상이 되면 이게 안 그리는 상태에서 이 실제로는 원래 그냥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 그리는 건데 연산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걸 가게 되는 거예요. 연산 안 하게. 이게 계산량이 512 삼성 정도를 일단 GPU 메모를 올려야 될 거잖아요. 일단 올리고 나서 복셀 바이 복셀로 저점을 찾아서 더하면 수많은 문제가 꽃을 피워요. 왜 그러냐면 아까 에일리어싱이라든지 복셀과 복셀이 단위가 굉장히 큰데 실제로 그 안에 이제 파셜 볼륨이라든지 복셀 값의 레벨이 0에서 4096이면 레벨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수많은 점들을 아이디얼리 우리가 A 방향으로 더 만들어가지고 렌더링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1000배든 10,000배든 아까 512 삼성에 뭐 1000배씩 막 키우는 거죠. 물론 이제 효율적으로 인터폴레이션 해야겠지만 계산량이 엄청난 애가 되는 거죠. 예쁜 렌더링을 하려면 대충 하려면 뭐 그냥 돌려도 되겠지만 그래도 512 삼성을 다 뒤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최소한 512 삼성은 해야 돼요. 보통 렌더링 잘하려면 보통 2배는 해야 돼요. 네, 테스트. 하고 이런 방식이고 또 다른 방식은 우리가 이제 어디가 오페시티하고 어디가 트랜스퍼런시한 영역을 안다고 한다면 이 영역은 이제 단위 스킵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만나면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되고 그 실제로 이제 콩어별로 나온 물프로 이거 두 개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트랜스페런시, 트랜스페런트한 거랑 칼라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런 룩을 설정할까 하는 것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트랜스퍼 펑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CT에서 인텐시티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오면 이 매핑 펑션을 통해서 RGB로 변환이 되고 이 값이 컴포지팅이 돼서 볼륨 렌더링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예제로 잠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CT 영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칼라 트랜스퍼 펑션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배경 공기 영역을 빼고 안에 내의 영역을 빼고 여기는 파란색으로 하고 여기는 빨간색으로 하고 여기는 좀 약간 투명하게 하고 이런 것들 다 정해가지고 렌더링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익숙하신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면 이런 UI가 렌더링에 이런 UI가 들어있고요. 뭐 이거는 옵셔널하긴 한데 뒤에 이제 실제로 덴서티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거기서 어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 덴서티에 해당하는 애는 이 정도 오페시티를 갖고 이런 컬러를 갖는다라는 걸 정의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선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 선에 점을 찍어서 얘가 색깔을 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얻을 수도 있고요. 뭐 이게 이제 안 이쁘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특정 영역에서 어떤 컬러를 하면은 이렇게 가우시라든지 되는 이런 것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오페시티를 지정해 주는 해서 이런 렌더링을 할 수 있게 되고 가우시안 오테이프 주면 좀 좋아져요? 에일리어싱이 없어진다고 그러긴 하는데 이게 여기가 여기서 보여지는 오페시티가 얼마나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가 있냐 이런 게 굉장히 퀄리티에 영향을 줘서 보기도 있고 그런 느낌.
여기서 이런 걸 하기에는 굉장히 엄청 수동 조작이 많고 그래서 펌업으로 나오는 거에서는 아예 이런 거를 사용자한테 안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많고 그냥 뭐 무슨 룩 해가지고 룩을 막 한 10개 있고 선택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걸 누르면은 실제로는 이런 게 다양하게 변하면서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지멘스 시네마틱 렌더링 혹시 보셨어요? 시네마틱 하이퍼 리얼리스틱 렌더링이라고 진짜 사람처럼 렌더링하는 시트가 실제로 보시면 그전 요즘 버전 연속 버전 나왔을 때 이게 굉장히 보면은 이제 여기를 실제 리얼리티하는 이 컬러를 엄청 촘촘하게 줘요. 실제로 보면은 칼라 룩업 테이블 바뀐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피지컬 레이를 아까 전에 스캐터링 같은 걸 그렇게 안 봤는데 스캐터링을 다 연산해가지고 진짜 이게 다 계산해가지고 그걸 하는 게 빌 모델이 바뀐 거예요? 빗을 그냥 네, 다 빗을 이제 다 진짜 리얼리스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글로벌 볼륨 렌더링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애니션하고 옵소프션 맞아요.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살랑까지 다 포함해갖고 하는 거를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사진처럼 나오는데 그게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걸 봐서는 현재 이제 그게 이제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로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시간한 게 뭐였냐면 스타워즈였는데 스타워즈는 한 장면인데 이거 실시간이다. 예전엔 이거를 한번 한 프레임 같은 거 하려면 엄청나게 시간 오래 걸려갖고 한 60프레임 정도 하려고 그랬으면 막 몇 시간씩 걸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리얼타임이다. 그래서 뭐죠 이렇게 화면이 쫙 바뀌면 정말 쫙 바뀌고 막 이런 거. 그것도 이용을 네. 그런 용도도 있고 뭐 이거 되게 빨리 하기 위해서 뭐 별의별 다 했는데 요거만 사실 잘 줘도 뭐를 뭐까지는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그러면 렌더링일수록 아티팩트가 심한 영상이면 더 깨져 보일 수밖에 없는 단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뭐 환자가 많이 움직여서 영상이 많이 무기 아티팩트가 있던 거, 멘탈 이펙트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걸 렌더링하면 아무리 저걸 잘 바꿔도 거기 안에 노이즈를 다 작은 히스토그램에 있는 렌더링이 엉망진창. 다른 차원 다른 차원의 이게 이제 메탈 아티팩트나 다른 아티팩트는 아티팩트를 없애는 알고리즘이 좀 필요할 수 있고 이제 그걸 이제 감내해야 될 수도 있고 뭐 리컨을 다시 해가지고 아티팩트를 리덕션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뭐가 있으면 영상이 피지컬리 깨졌기 때문에 아예 없는 영상만큼은 만들긴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여기서 그레디언트까지 같이 보는 것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그레디언트 정보를 사용할 수 있고 뭐 뒤에 이제 그건 이제 어드밴스드로 이제 원디에 그냥 언텐티티 정보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극복해보려고 히스토그램만 보는 것보다 이제 그레디언트까지 같이 보면 훨씬 더 이 복셀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라는 것을 더 잘 정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요즘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런 인텐시티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레일을 쏘면 어떤 특정한 샘플을 하게 되는데 그게 복셀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그 인텐시티 값을 인터폴레이션 한 다음에 TF로 적용을 하느냐 TF로 적용을 한 다음에 인터폴레이션 하느냐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당연히 이제 인터폴레이션 한 다음에 TF를 쓰는데 예전에는 이런 그 자체가 두 개가 이제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먼저 하지 않고 일단 샘플링 한 다음에 여기서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요 정보를 얻을 때 원래 원하는 정보는 이건데 이걸 얻게 되죠. 근데 실제로 데이터 자체를 인터폴레이션 한 다음에 얻으면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둘의 차이를 보시면 화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엄청 렐레시가 올라가고 있어요. 세방 고리가네. 고리가 보이네. 실제로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라는 걸 그리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가장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볼륨 렌더링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그런 TF를 어떻게 잘 하느냐도 영향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가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방법, 얼마나 어려웠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를 나타내는 그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스칼라 밸류 인텐시티에 해당하는 값이고 거기에 이제 알파 값이라고 지정하는 게 TF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밸류에 해당하는 것만 오페크하게 만드는 형태의 TF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컨티뉴어스한 어떤 한 레이에 대해서 컨티뉴어스한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TF가 여기서 인텐트에 50개니까 여기 영역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뭐 아이디어하게 그냥 애널리틱하게 본다고 하면은 이 두 점이 렌더링이 돼서 이렇게 나온 형태가 될 텐데 우리는 이제 이 데이터를 얻는 게 아니라 디스크리트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얘를 데이터 단에서 슈퍼 샘플링 한 다음에 데이터를 얻으면 이제 이런 걸 얻을 수 있는데 얘가 하이 프리퀀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미싱되는 밸류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이제 프리 인테그리티드 트랜스포터 펑션이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프리 인테그레이티드 VR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블링 렌더링은 샘플링 레이트도 중요하지만 TF의 레이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 프리퀀시가 있는 TF가 있을 경우에 굉장히 안 좋은데 얘를 극복하려면 굉장히 많은 샘플을 하면 된다. 근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피스와이즈하게 리니어한 컨스탄트한 걸 가정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다 그것 때문이다. 그래서 얘를 그래프에 잘 맞도록 리니어한 펑션으로 바꾸면 우리가 이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렌더링 하다 보면 사실 슬라이스 단위로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렌더링 하는 거예요. 컨스탄트라는 자체가. 이 앞에 정보만 있으면 이 뒤에까지 정보가 정해지니까 이 정보만 이용했었는데 이 안에 있는 정보를 리니어하게 다 알고 있다면 슬랩 바이 슬랩으로 렌더링을 한다면 프린터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실제로 그걸 만약에 여기서 100이 얻어졌고 200이 얻어졌고 그 사이 값을 매번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실제로 앞에가 뭐 여기 앞에가 여기 100이고 뒤에가 80일 때 얘는 다 더하면 뭐다라는 거를 미리 계산해 놓는 거죠. 그거를 이제 모든 조합에 대해서 인텐시티 조합. 만약에 이제 0부터 409까지 우리가 인텐시티가 있다고 하면 0부터 409까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각각의 조합에서 100에 200이다. 그거 사이를 다 더한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미 인테그레이션 되는 값이. 이거 사실 뭐 리니어하게 하는 건 엄청 동일한 컨스탄트를 보고 계산의 값을 갖고 있고 이 메모리만 우리 가질 수 있다면 얘를 가지고 렌더링을 해보자 하는 방식입니다. 리니어 말고 바이큐빅으로 만들어서 맵을 만들어가는 거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엄청 메모리 메모리가- 4분 그룹 바이 4분 그룹자 지금은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할 때는 한 6기가 할 때까지는 해도 요거 2D를 다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얘를 1D로 잘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크다 이거죠? 4분 네, 그룹 바이 4분 그룹. 하고 커서 아니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리니어 말고 바이큐빅을 쓰면 메모리는 똑같잖아요. 4분 그룹 바이 4분 그룹인데 가운데 인터폴레이션을 직선으로 하냐, 곡선 2차 곡선으로 하냐, 1차 직선으로 하냐 문제잖아요. 어쨌든 큐빅으로 하면 좀 더 맞을 거잖아요. 큐빅으로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두 점이 아니거든요. 큐빅을 하려면 여러 점을 해서 이렇게 샘플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두 점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니어밖에 안 돼요. 그렇죠. 큐빅은 뭐의 조합에 따라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 3척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이게 세 점이 있다. 세 점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3척으로.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얘 안 좋은데 이렇게 안 좋은 거고요. 얘를 개선하려면 2배의 정보를 가지고 했었는데 똑같은 샘플링 개수만으로도 비슷한 결과를 낸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데이터를 인터폴레이션 안 하고 하는 방식, 데이터 인터폴레이션 하고 하는 방식, 프리인테그리티 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점점 이제 개선하는 방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아마 커머셜 이거 다 쓰고 있을 거야. 이 정도는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런 트랜스퍼 펑션을 잘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세츄레이션 되는 거긴 한데 이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었고 저도 이제 여기 공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굉장히 잘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트랜스퍼 펑션을 잘 정의하는 거를 크게 카테고리 4개를 분류를 해봤는데 그 아까 이준규 말씀하셨던 그래디언트 정보가 이런 다른 어떤 스페셜한 정보를 이용해서 TF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얻어진 그런 정보를 잘 수정해서 프로시팅하는 것이 있고 이것도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아예 이것도 약간 변경이 있는데 원리로 있는 게 아니라 3차
아까 그 TF 인터페이스가 2,000원, 3,000원 이렇게 늘어나는 TF였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약간 이거랑 약간 비슷한 건데 아예 그런 홈프트 식을 바꾸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볼륨 연결을 하는 데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건데 그 각각 복셀에서 그 복셀이 같은 값을 가지면 어떤 주변이 그렇잖아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 복셀이 어떤 크기의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그 복셀이다 라는 걸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사이즈 정보를 추가로 이용하는 TF 방식. 그러면은 칼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 이 방식인데 오펜시티는 원래 걸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 칼라 부분만 사이즈 정보를 이용해서 사이즈가 크면 뭐 빨간색을 한다 이런 걸 하면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가시할 수 있겠죠. 또 이 사이즈 정보를 그 오펜시티 자체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크지 않은 애들은 안에 좀 투명하게 나오는 거에서 온더링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내가 이제 있는 영역에서 주변으로 레이를 싸서 내가 주변에 있는 거에서 얼마나 가려졌나를 오클루전이라는 걸로 정리해서 인텐시티 대비 오클루전으로 정리를 하면 스킬로 보여지긴 했는데 어떤 이런 특정한 영역들이 사실 이게 되게 이런 것들 스킨과 뭐 이런 거 다 렌더링을 닦으라고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들을 다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다. 이걸로 분리가 된다. 하는 거고 사이즈 클래시피케이션 뭐로 해요? 해시안 다단계로 해요? 다단계로 다단계 해시안을 크기별로 적용해서 살아남는 놈, 큰 놈이 네, 고 엄청 계산량 많이 겠네. 그래서 데이터 들어오면 프리프로세스 엄청 많이 하는 다음에 그 정보만 큐브로 하나 더 있으면 그 정보랑 원래 있는 CD 정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장기들이 있는 위치는 항상 저 위치가 정해요. CT나 MRI가 캘리브레이션 돼 있으면 대부분 저 위치에 들어가겠지만 환자마다 약간씩 다르겠죠. 그럼 저희가 컴퓨팅 파워가 지금 보여주신 거 보니까 컴퓨팅 파워가 좋아질수록 더 좋아요. 전에 거는 다 거의 없어질 정도로 넘어가서 저희가 컴퓨팅 파워 엄청 낮으면 지금 저희가 스레스로갱으로 히스토그램 찾는 거를 넘어서서 이렇게 찾아도 되게 나중에 이거는 이제 렌더링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아까 볼륨을 찍는 거는 이제 CT MRI가 찍는데 그걸 가시화하는, 그걸 NPR로 가시화하는 거 아주 쉬운 얘기지만 이렇게 3D로 가시화하는 거는 80년대 말에 서피스 렌더링이 끝났고 90년대 볼륨 렌더링이 막 나와서 95년에 시화비 나오면서 대부분 메이저 컨트롤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 모디피케이션이 계속 있는 건데 조금 더 예쁘게 뭐 조금 더 뭐 다른 정보 뭐 사이즈를 렌더링 한다든지 저런 오클루전 내가 얼마나 가려져 있냐. 왜 그러냐면 그 인텐서티랑 투명도를 잘 조절해서 볼륨 렌더링이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인텐서티가 내가 원하는 게 내가 보고 싶은 게 내가 원하는 덴서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OTF를 아무리 조정을 해도 잘 안 보이는 녀석을 전혀 다른 정보를 가져다가 렌더링에다 집어넣으면 저런 2D 조인트 히스토그램이 나오고 그 중에 특정 영역이 뭐 브레인일 수도 있고 특정 영역이 스컬일 수도 있고 그렇게 렌더링해서 각각 다른 OTF를 주면 매우 예쁜 OTF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는 궁금했던 게 저희 다 인공지능 요즘에 인공지능 다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정답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인공지능 떠놓고 진짜 OTF 줄 수 있는 정답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 CT 대충 보고 인프시티 이런 거니까 OTF 이렇게 약간 내가 조정해 줄게 이렇게 해주면 기본으로 숫자로 정해져 있는 인프시티의 OTF보다는 훨씬 더 좀 의미 있게 하나하나 그 CT만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저 정보를 이용해서 후보군을 많이 만들어주더라고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인공지능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일종의 히스토그램 매칭이나 저런 조인트 히스토그램에 어떻게 잘 어댑테이션 하느냐 정도지. 그 CT MRI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대부분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클루전 리스트 모든 걸 인공지능으로 하는 좀 그렇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는 우리 한문을 하니까. 진짜 꼭 필요한 거 아니면은 하시죠. 이런 것들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치아 렌더링 하면 뼈랑 치아랑 되게 인텐트 비슷해서 눈에 되게
오클루전 정보를 이용하면은 뭐 치아 뿌리도 볼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런 저런 게 신기하죠. 치아 뿌리랑 치아의 코티칼 보는 덴서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에나멜은 더 밝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오클루전을 하면 뿌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려진 녀석이니까 앞에 놈을 날리고 렌더링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진짜 주변 구조를 보면서 렌더링 펑션이 지고인 거죠. 기존 방법을 못 하는 거니까. 그런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TF는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우리가 얻은 오페스티를 주변 정보를 이용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내가 실제로 똑같은 값에 오페스티를 얻었는데 내의 앞부분에 있으면 뒤를 더 많이 보고 싶으니까 오페스티를 줄이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면 그레디언트가 크면 오페스티를 작으면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지금 두 개가 똑같은 옷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에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선 방향에 물론 레이 이런 거 다 고려를 해서 보면은 점점점 이게 파라미터에 따라서 안쪽으로 볼 수 있는데 보면 이제 시선 방향의 가운데 해당하는 게 더 많이 이렇게 투명해진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그레디언트 매그니트 오페스티 모듈레이션이라는 게 저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밸류가 똑같으면 보지 않고 엣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피스, 그러니까 이게 기관들이 아주 그 표면들이 조금씩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중요한 장기의 외관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요거를 기반으로 했는데 시야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안에 있는 보이는 모르겠냐 안에 있는 경계가 위주로 나옵니다. 경계 위주로 안에 있는 모르고요. 이거 신경과 같이 약간 네. 그런 것도 이렇게 볼 수 있게. 그 투명한 식으로 이제 할로우 스트럭처처럼 만들어지는. 아까는 앞에랑 약간 겹치긴 하는데 그런 스페셜한 정보를 얻으면 그걸 원D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2D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 2D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UI가 엄청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개선하는 연구도 있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하는데 이게 그레디언트와 이 인텐시티가 이런 아크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아크의 한 영역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다 다른 형태의 같은 인텐시티인데 어떤 거는 주변보다 인텐시티 차이가 많이 나서 아크 크고 이거를 이제 오브젝트가 분리가 되는 이 아크. 이런 아크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커버처 정보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면은 굴곡 지능들을 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매니플레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거 관련돼 있는 연구도 많이 있었고, 또 이거 기존의 방식 그대로 사용하는데 얘를 이 그래프만 보고 어디인지 이렇게 컬러링을 자동으로 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한 건 아니고 이거랑 이 안에 있는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비슷한 연마모델 같은 색깔로 이렇게 해주는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똑같은 그래프인데 사용자가 매니플레이션 조금만 하고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식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걸 활용하는데 저는 이제 이쪽에서 연구를 그때 했었기 때문에 뭐 오픈GA라든지 다이렉트 X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냥 접근하기에는 VTK라고 해서 비주얼라이저 툴킷이 있어서 얘를 가지고 금방 이제 렌더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고 해서 이제 뭐 요즘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아까는 레이 테스팅을 할 건데 카메라는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필터 형태로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고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것에 이제 오브젝트를 연결을 하면 렌더링을 할 수 있겠네요. 이 오브젝트 연결을 제가 UI로 연결했던 건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코딩으로 필터 애들 필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저는 원래 이걸로 했었지는 않은데 어떤 다른 프로젝트 할 때 이걸 이 레이 캐스팅하는 맞나? 레이 캐스팅한 요 자체를 여기 기본적으로 있는 게 있는데 CPU 버전과 GPU 버전이 있고 이제 GPU 버전 오픈GA로 되어 있는데 회전을 할 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운 세팅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플랫폼 그대로 가져가는데 얘를 우리가 이제 오늘 하던 그런 다이렉트 X 같은 걸로 엄청 촘촘히한 그런 HLS 가지고 하고 싶다. 그래서 요 필터, 이거 소스이기 때문에 이거만 제가 다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화질을 개선했던 그런 것들을 여기 한번 가져가는데 그래서 뭐 이런 거 안 되지만 렌더링 생각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스키마 아까 걸 이용해서 하면은
콘서트 볼륨 렌더링은 구현이 안 돼 있죠? 구현해야 되는 거죠, 전부 다. 어떻게 바꾸는 거라든지, 클로저링이라든지. 자, 그건 해야지. 이제 레퍼런스로 제가 요거 책을 봤는데 이 책에 거의 앞에 한 4-5 챕터를 요약해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책 한번 보시면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게 개발하시는 분들은 유저로